여러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한국 증시 보셨죠? 코스피가 8천을 찍자마자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이 단 하루에 6.3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이게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요? 뉴스에서는 외국인 매도 폭탄, 과열 부담 이런 단어만 반복되는데 정작 방아쇠가 뭐였는지는 잘 안 다뤄집니다. 오늘은 금요일 국장이 무너진 진짜 트리거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다음 주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마지막에는 어떤 종목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5월 6일 7천선을 돌파하고 불과 7거래일 만에 8천을 찍었어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정도면 누구라도 한번 쉬어가고 싶어지는 구간이에요. 그 와중에 시장 안쪽에는 신경 거슬리는 이슈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첫째, 삼성전자 파업 이슈. 둘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부담. 셋째, 너무 빠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즉, 시장에는 이미 불씨가 깔려 있었어요.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가 흥건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누군가 불씨만 던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15일 오전, 일본은행에서 발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PPI 생산자 물가예요.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 3.0%였어요. 근데 실제 발표는 4.9%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시장 전망 0.7%를 한참 뛰어넘은 2.3%가 나왔어요. 이게 왜 충격이냐? PPI는 기업끼리 거래되는 도매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즉 CPI로 전이됩니다. 즉 지금 도매 가격이 4.9% 올랐다 이꼬르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도 그만큼 따라오른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일본 내부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돼요. 일본은행이 6월 16일에 금리를 한 번 올릴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데 이 PPI 숫자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려야 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일본 국채 30년물 금리가 4%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본 국채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한 거예요. 근데 일본 PPI는 사실 표면적인 트리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 안쪽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급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이 공포가 잠재돼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중동발 유가가 흔들리고 중국 황산 수출 중단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위로 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언젠가 물가에 반영되겠지 하는 막연한 걱정이었는데 일본 PPI 4.9%가 이 걱정을 숫자로 증명해버린 거예요. 아, 진짜로 글로벌 인플레가 다시 시작되고 있구나. 이 인식이 시장 전체에 퍼진 순간이 5월 15일 오전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PPI 전에 이미 미국에서 경고 신호가 2번 켜져 있었어요. 첫째, 5월 12일 미국 CPI 202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첫 번째 사인이었죠. 둘째, 같은 주에 발표된 미국 PPI 6.0%.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도매 물가까지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5월 13일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이에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금요일 하루하루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고 그게 결국 한국 증시까지 흔들었어요.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어떤 한국 종목이 진짜 영향을 받고 어떤 종목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이번 사건의 진짜 핵심이에요. 5월 13일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이 있었어요. 표면금리는 5.0%로 나왔는데 낙찰금리가 5.046%에서 결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이 5.0% 금리도 싸다고 본 거예요. 즉 이 가격엔 안 사겠다. 더 깎아줘야 사겠다는 뜻입니다. 액면가 100원짜리 채권이 99.29원에 할인 판매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숫자 그 자체입니다. 미국 국채 30년물이 5%를 넘어 낙찰된 건 2007년 이후 처음이에요. 거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응찰 경쟁률도 형편없었어요. 30년물 응찰률은 보통 2.5배 이상 나오는데 이번엔 249억 달러 입찰에 575억 달러 응찰, 2.3배에 그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국 정부가 빚을 내려고 해도 시장이 잘 안 사주는 구간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이 여파로 미국 국채 10년물도 다시 4.6%를 넘었습니다. 글로벌 안전자산의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 채권금리 상승이 주식을 죽이는가? 여기서 핵심 메커니즘 하나만 짚고 갈게요.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왜 주식이 흔들리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권은 안전하게 이자를 받습니다. 주식은 위험을 안고 투자해요. 그러면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5% 주는데 주식이 5%만 벌어주면 사지 않겠다. 주식은 위험하니까 8%, 10%는 줘야 들어가지. 즉, 채권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요구 수익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 요구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요.
5월 13일 미국 채권 시장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시장은 이미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5월 15일 일본 PPI 4.9%가 터진 거예요. 미국도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다는 신호가 동시에 켜진 순간 외국인 입장에서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 빼고 보자. 5월 15일 하루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6.3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이건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된 거예요. 특히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입장에서 부담이 더 큽니다. 이유는 환율 때문이에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비싸져요. 문제는 여기에요. 남보다 늦게 빠져나가면 주가 하락 플러스 환차손까지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먼저 빠지자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6.3조 원이 하루에 빠진 겁니다. 이게 단순 매도가 아니라 먼저 도망가는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흔들리고 어떤 종목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1순위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 채권 금리가 오르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고 PER 성장주예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플랫폼 인터넷 라인.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 평가받는 종목들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깎입니다. 외국인 비중도 높아서 수급 이탈 영향이 큰 자리예요. 2차 전지 소재주 라인. 이미 업황 부진이 깔린 상태에서 글로벌 자금이 빠지는 구간에 노출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에 직접 노출되어 이 순위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자리, 같은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자리가 있어요. 실적이 분명한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실적 가시성이 가장 분명한 자리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와도 반등 속도가 다른 종목보다 빠른 편이에요. 조선 빅3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LNG선 고부가 선박 수주 잔고가 쌓이는 구간이라 실적 기반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환율이 약해지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수출 수혜가 잡혀요. 방산 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에서 구조적인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인플레 재점화 중동 리스크는 오히려 방산 모멘텀을 강화해요. 3순위 인플레 재점화 직접 수혜. 이번 흐름의 본질은 인플레이션 재점화예요. 그렇다면 인플레 국면에 직접 수혜를 받는 자리도 있어야겠죠. 정유에너지 S-오일, GS, SK이노베이션. 호르무즈헤어 봉쇄 유가 상승 정유 마진 강세로 연결되는 자리예요. 비철금속 원자재 풍산, 고려아연, 구리황상 가격 상승 시나리오와 같이 묶입니다. 인플레 국면의 전통적 수혜 자리예요. 방어주, 배당주, KTNG, 한국전력, 금융 대형주,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배당과 실적 안정성으로 자금이 몰리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흐름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금요일 코스피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에요. 미국 CPI, PPI, 미국 국채 30년물 5%, 낙차 일본 PPI 4.9% 쇼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호로 묶였고 그게 외국인 6.3조 매도라는 형태로 한국 증시에 터진 겁니다. 오늘 짚어드린 변동성 노출 라인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2차 전지 소재주, 상대적 방어 라인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인플레 재점화 직접 수혜 라인 S-오일, SK이노베이션 풍산, 고려아연, KTNG 한국전력까지 이 종목들은 같은 시장 충격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이번 흐름에서 흔들리는 자리야, 버티는 자리야? 다음 주에 추가로 봐야 할 후속 수혜주는 뭘까? 반대로 지금 정리해야 하는 종목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설명란 구글 폼에 남겨주세요. 이번 인플레 재점화 미국 채권 충격 흐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수혜주, 급등 가능 종목, 피해야 하는 종목 리스트,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무료 진단까지 같이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기원래, 즉 금요일에 떠난 외국인이 월요일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진짜 봐야 할 건 어디로 자금이 다시 모이느냐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이슈를 한국 시장 돈의 흐름 관점에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